자, 행정행위란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봐. 문제 보면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한번 훑어보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걸로, 지문을 읽는 걸로. 자, 일단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래. 일방적인 거래. 얘는 일방적인 거.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네.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킨대. 그러니까 얘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니까 이제 얘를 시켜버리면 개인의 권리나 의무가 변동되겠지. 그래서 이런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 자, 그러면 그 행정청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 행위를 하면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자, 행정청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 해라 시킨 일방적인 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또 추가를 더해줄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그래 건축하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뭘 좀 해.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종속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었지. 가령 건축법상 건축 허가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이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행정청은 너네 주차장 설치 이거 안 했잖아 라고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거 대신에 어떤 거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는 주차장 설치를 해야지 건축을 할 수 있어 라고 옵션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 허가에다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이 옵션, 종속적인 규율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너네 뭐 하나 더 추가해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부관이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부관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부관은 그런 것인데, 이제 부관에 이런 것들이 있대. 조건, 기한, 부담이 있대. 조건이 뭔지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기한이 뭔지, 부담이 뭔지를 봐야 되겠지. 일단 부관의 종류 중에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야. 자,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이 된대. 그러면 일단 부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1번. 자, 얘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하게 되는 그 부관인데,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대.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은 또 조건 성취래. 새로운 영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런 것이라고 한대. 발생했으면 조건 성취된 거야. 조건을 구성한 사실이 발생됐으면. 자,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행정행위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또는 소멸이 결정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구성한 사실이 발생한 거 조건 성취를 했는데, 이제 조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랬잖아. 근데 일단 발생 여부가 뭔가 발생했는데 그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다? 정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해제래. 효력 소멸.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력이 발생하네. 그러면 얘는 정지겠네. 그 다음에 반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소멸하게 되면 소멸이네. 그러니까 핵심이 얘는 발생, 얘는 소멸. 자, 그러면 해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조건은 얘기를 한 거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지금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불확실한 사실이지. 어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자, 그런데 기한은 뭐냐면 기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해. 차이점. 그럼 2번은 기한은 차이점이 발생 여부, 글씨가 이상하다. 발생 여부
확실해. 얘는 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날짜를 딱 박은 거야. 몇 월, 며칠. 이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종기. 그러면 아까 얘는 효력 발생하면 정지였는데 얘는 이제 이름이 특이하네. 뭐였어 아까? 시기. 종기가 있네. 종기. 그래서 시기는 발생, 효력. 얘는 소멸하게 되는 종기로 또 나뉜다는 거야. 그러면 효력 발생은 조건에서는 정지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시기로 얘기하는 거야. 용어가 참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부담이 있었지. 그럼 아까 얘는 조건이 불확실한 거, 얘는 확실한 거, 날짜가 박혀 있었어. 그럼 세 번째는 부담이야. 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 효력과 더불어 일단 부담은 행위에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까 행정행위가 있었잖아. 효력 발생 소멸했잖아. 거기다가 더불어 뭐가 들어간다. 별도의 의무를 또 부과해. 플러스 아까 기존 그 행정행위 효력과 더불어 이렇게 적을까? 부담은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 의무가 부과되는 거래. 개인에게. 자, 조건이랑 기한과 달리.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 자체로 어떻다고? 행정행위 성격을 갖는데 얘는 이 자체로서 부담 이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대. 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야. 자,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이지. 불가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행정행위가 된다니까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안 그런가 봐. 자, 존속 여부가 주된 그 행정행위 효력에 종속된대. 자,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가 않대. 아까 조건 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될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대. 자,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아까 성취 여부라고 했었지. 부담은 이유가 뭐야?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 아까 얘 자체가 행정행위를 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기 때문에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부담으로 보는 게 좋대. 자,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있대. 대립이 있대.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대. 첫 번째는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기속행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자,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대로 해야 되는 행정행위래.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정청이 규정대로 내용대로 해야 되는 행정행위고, 이제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네. 그럼 재량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거네. 아까 기속행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견해는 일단 이제 차이점 얘기해놨어.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부관만 취소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행정청 재량권이 침해된대. 자,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서 그러니까 해당 부관의 위법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하지 말고 행정행위도 취소를 해라. 걔를 취소해라. 주된 그 메인을 취소해라 이 말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성 요거는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어. 그럼 반면에 본질적 요소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부관 취소 가능. 부관이 역으로 생각하면 본질적 요소면 부관만 취소 불가라고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청이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세 번째는 둘 다 취소할 수 있다네. 자, 얘네들은 다 종속적인 규율일 뿐이니까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대. 그럼 세 번째는 부관 취소 언제든 부관 취소 어느 경우든 부관 취소 가능하다.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권의 재량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 아까 이거만 취소하면 침해된다 했잖아. 첫 번째에서는. 근데 침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행위, 아까 용인, 두 번째 견해에서 나왔었지. 그 용어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관을 이용해서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해라. 나머지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26번. 자, 1번.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자, 아까 기속행위가 여기 있었지. 얘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해야 하는 행정행위라고 했어. 자, 그렇지만 기속행위가 방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충족된다고. 충족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내려야지. 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다 있는 내용이지. 보면 되고. 자,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하는, 맞겠네, 이거는? 한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거 맞을 거고. 자,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아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어떤 거였어? 별도의 의무. 부과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부담 얘기하는 거잖아. 부담도 부관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행정청 부관을 통해서 아까 행정행위 효력 발생 시점 있었지. 효력 발생하고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소멸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이것도 맞네. 그러면 답은 1번. 그 다음에 기억. 일단 기억이 성취되거나 기억이 뭔지를 봐야 되겠네. 기억이 자, 일단 한번 봐. 기억이 정지네. 기억이 정지고 리을이 종기네. 그러면 일단 얘가 기억은 정지, 리을은 종기. 아까 지금 정지랑 종기 우리 정리했었잖아. 정지는 아까 뭐였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네. 좀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얘가 성취되거나 얘가 도래하면 효력이 다 소멸하는가? 틀렸네. 정지는 아까 효력이 어떻게 된댔어? 발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그지? 그 다음에 기억 아까 정지. 그다음 미음이 뭔지 봐야겠네. 미음이 부담이네. 모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속적인 규율이다. 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속적인 규율이다. 자, 다시 앞으로 올라가 보자. 부담이 근데 주된 행정행위를
했던가? 부담이? 그래서 다시 보면 기억이 정지지, 정지와 미음이 아까 뭐였지? 미음이 부담이었잖아. 정지와 부담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고 했어. 근데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된대. 그럼 부담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얘는 이행되지 않아도 효력은 계속 생긴대. 근데 얘는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댔잖아. 그러니까 미음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네. 그지? 효력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니은이 아까 해제, 얘는 해제고, 그 다음에 디귿이 시기네. 근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로 됐어. 아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는 아까 어디에 해당됐었어? 불확실한 거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기한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얘는 기한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까 불확실한 거고, 얘는 아까 내용에 정리했었지. 여기 기한은 확실한잖아. 그러면은 불확실한 사실로 구성된다고 보기가 어렵지.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이 성취되거나, 니은 또 뭔가요? 니은이 아까 해제. 그 다음에 미음이 아까 부담이 이렇네. 자, 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지, 아까. 부담은 상관없댔잖아. 부담은 내용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여기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지, 여기. 일단 여기, 아까 여기서 보면. 이행하지 않아도 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했잖아.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모두 붙은 행정이, 디귿이 아까 뭐였죠? 디귿이 시기. 그 다음 리을이 종기. 기가 모두 붙은 행정행위의 경우 디귿과 리을 사이의 기간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아까 시기가 뭐였죠? 시기. 정리했을 때 시기는 효력이 발생이네. 종기는 소멸이네. 이 두 개 사이의 기간에는 당연하지.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그 사이에는 행정행위 효력이 당연히 존속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거. 가가 뭔가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감만 취소하면 행정권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 왜 그럴 것 같아? 왜 행정권의 재량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을 것 같아? 일단 이 견해를 봤을 때 아까 여기에서 부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재량행위에 붙은 부가는 기속행위와 달리. 자, 그런데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감만 취소하면 행정권의 재량권이 침해돼. 왜냐면 이거는 부관을 붙이는 거는 누가 안 됐어? 아까 여기 보면 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하는 건데 행정청이 부수적인 상황을 붙일 수 있댔잖아. 요걸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는 주체가 누구야? 얘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법원이 가에 법원이 취소를 해버리면은 이건 원래 사실 누가 했던 일이야? 행정청이 했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침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관련된 거는 1번이겠지.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29번 A와 C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A가 뭔가요? 일단 재량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에 A는 위법한 부관이 붙은 재량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A가 어떤 거였지? 첫 번째 행위. 첫 번째는 아까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부관이 붙은 재량행위 자체를 아까 취소하라고 이제 위법한 경우는 그 말 있었어? 어디에? 여기
여기 있지.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라고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에 B는 이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고 했지. 적법한 경우에는 부관만 위법했을 때는 해당 부관만 취소하는 거 할 수 있다 했어. 그 다음에 3번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해지는 경우라도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맞잖아. C는 아까 어느 경우든 취소가 가능하댔잖아. 맞네.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에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A와 B는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일단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었어. 그럼 아까 재량행위 관련된 거는 A, B, C 중에서 어디에 있었어? A에 있었지. 여기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럼 일단 첫 번째 견해잖아. A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일단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었어. 그러면 부관 취소할 수가 없네. 일단 그러면 A는 A와 B는 모두 일단 얘 입장에서 취소할 수 없다 했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부관이 붙은 경우가 이 A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관 없이는 저기 있지.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 그런데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면은 행정행위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댔지. 부관만 취소하면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된 행정행위를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거는 주된 행정행위를 한 거지. 자, 그럴 경우는 얘도 취소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A와 달리 일단 법령상 요건이 기속행위에 자,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은 해야 되는 행정행위를 했잖아. 자, 근데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용이 충족되지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으면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까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 했거든. 그러면 기속행위는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는 부관만 취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C는 anyway 어디든 취소 가능하다 했으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0번. 갑은 행정청에 건축법상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대. 재량행위네. 자, 행정청은 일단 뭘 한 거야? 그 행정청에다가 갑이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네. 이거 숙박시설 건축 허가. 자,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관을 붙였네. 담장 설치해. 그래야지 너네는 건축 허가 내릴 수 있어. 자, 근데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법하다 생각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대. 자, 이후 갑은 숙박시설이 완공되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어.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시설을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사용 승인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 자, 그리고 해당 부관은 내가 생각했을 땐 위법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며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대. 그래서 이제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어. 자, 단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 자, 일단 1번 갑의 건축 행위 여부를 고려하면 자, 보기의 부관을 아까 말했지.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했잖아. 본문에 있었잖아. 조건보다는 부담으로 보는 게 개인하기 유리하다라는 거 본문에 있었지. 맞겠네 이거는. 자, 법원은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기의 부관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겠군. 자,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은 사법적인 통제가 부관에 대한 필요하다고 판단했겠고 받아들였다며. 그 다음에 법원은 보기의 부관의 효력은 이제 소멸되어야 하지만 자,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겠군. 자, 일단 그 부관은 아까 어떤 거야? 주변에 담장 설치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건축허가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지. 이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거. 이게 지금 일단 주된 행정행위겠지, 얘가. 행정행위가 돼. 그러면 법원이 부관의 효력은 이 뒤에 보면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력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떤 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돼야 된다고 판단했겠군. 자, 일단 법원은 취하는 소송을 내겠고 받아들였고 자, 그런데 단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했단 말이야. 그럼 법원은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아까 이거 해당 부관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지. 그렇지만 건축허가는 다른 내용이잖아. 이거 주된 행정행위잖아. 그럼 얘는 일단 존속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 주된 행정행위니까. 그리고 4번에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군. 자, 얘는 일단 부관이야. 그지? 자, 그럼 건축 허가에 대한 아까 부관이잖아? 그런데 얘가 뭘 신청한 거야? 일단 건축 허가를 신청했거든? 건축을 내가 짓게끔 해주세요. 라고 해서 행정청이 허가를 하면서 너네 대신 담장을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뭐 해달라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거든. 그러면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었는데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은 관련이 없잖아. 왜냐면 이 부관은 사용 승인이 아니라 뭐에 관한 부관이야? 아까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관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은 별개지. 관련이 없지. 왜냐면 이 담장은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면서 허가를 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5번 행정청이 답은 5번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그러면 스스로 소멸시켰으면 뭐 부관 취소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담장 설치 의무는 당연히 뭐 사라지겠지, 그지?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뭐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문학 지문이긴 해. 그래도 이제 혼자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고 사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좀 요거는 좀 맨 뒤로 미뤄서 마지막에 풀어야지. 이거 먼저 풀면은 굉장히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길 바래.